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드시면서. 자, 언제 왔어 또? 신출 귀몰이야. 자, 그래, 늦기라도 좀 오셔야 돼요. 한번 빠지면, 또 물론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보충할 수 있지만, 이 동영상 보는 거하고 실강하고는 조금 다르죠. 동영상 꾸준히 이렇게 3시간을 못 봐요. 하다 보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골치 아프다고. 일단 강제로도 오셔가지고, 그냥 쭉 들으시고, 그러고서 이제 조금 복습하실 때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되지.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은 잡으셨고, 이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는 크게 4파트로 나누는데, 시효가 완성되기 위한 요건은 다 얘기했습니다.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가 몇 년간, 20년간, 형태는 소유의사, 자주, 평온, 공연하게. 그래서 간접점유로도 되고요. 자주 점유해야 되니까 타주점유자들, 특히 명의수탁자를 들어가는데, 명의수탁자는 시효 취득할 수가 없겠죠. 입증 책임 얘기 나오면은 어차피 시효 완성자는 계속 그 토지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테니까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점유자 스스로 뭐 자주점유임을 입증해야 된다. 틀린 얘기가 되고요. 그 취득 시효를 뭐 하는 자가, 부정하는 자가, 즉 소유자 측에서 이건 타주점유다, 아니면 내가 가서 한번 싸운 적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해 줘야 돼요. 됐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시효가 완성됐으면, 자, 시효 완성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게 등기할 수 있는 등기 척본이 발생된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그 등기 척본의 성질하고, 그럼 누구한테 등기 척본 행사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건 이미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씀 안 드려도 지금 들어가면 돼요. 그럼 항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채권 청구권이 있어요. 그럼 이걸 구별하셔야 되는데, 기준은 우리가 배운 물권적 청구권을 기준 잡으면 돼요. 그럼 항상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를 구별하려면 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보셔서, 그 청구권 행사하는 사람이 현재 뭣도 가지고 있다면, 물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청구권 행사한다면 그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근데 청구권 행사하는데 현재 물권 없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럼 여기는 지금 누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시효 완성자인 점유자가 하는 거죠. 그 사람 그 토지에 대해서 아직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당연히 무슨 청구권? 채권 청구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물권적 청구는 물권과 성격이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대상은 아니지만, 채권적 청구는 채권과 성격이 같으니까 아까 채권은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소멸시효 대상은 돼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법적인 얘기인데 그 다음부터는 판례 얘기입니다. 판례 얘기. 그럼 판례는 항상 현실을 생각한다는 거죠. 누가 지었어? 안 지어진 건가? 또 그래야 돼?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자, 얘가 소유자고 얘가 점유자인데, 자, 20년 해가지고 시효가 뭐 됐다고요? 완성됐어요. 그럼 을은, 자, 갑에 대해서 등기해달라는 등기보가 청권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등기청권은 시효가 완성된 시점 2020년도에 등기청권이 발생됐겠죠? 그럼 이거 채권적 청권이니까 이때부터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 등기청권은 없어진다고요. 원래대로 한다면. 근데 이걸 현실을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이 취득시효라는 거 아셨어요? 몰랐지. 그러면 이 사람도 여러분 같은 똑같은 사람이야. 공인중개사 시험 보지도 않은 사람이야. 지가 취득시효를 하고 있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그림 그리라고 가바고보 하고 그러지만은, 얘가 먼저 취득시효 완성했으니까 등기해달라 이런 적 거의 없어요, 현실에서는. 얘는 계속 이 땅이 자기 건 줄 알고 여기서 건물 짓고 살다 또 농사 짓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나타난 거지. 예. 이거 내가 상속받은 땅인데 왜 당신이 지금 농사 짓고 있어요? 왜 당신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내놓으세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걸 안 뺏기려고 알아보니까 뭐가 완성됐어. 그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얘나 취득시효라는 거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인데 완성됐다고 이게 등기청권이 발생돼서 여기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취득시효 제도인데 이 사람이 보호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이 사람이 10년 늦게 나타나면 이 사람을 쫓겨나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런 것 사정을 알았을 때
원래 이 등기청구는 채권적 청구로서 소멸시효 대상이 되긴 되지만 이 사람이 계속 그 부동산을 뭐하고 있는 한,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돼.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더 나가서 이 사람이 시효가 완성된 이후, 등기청권이 발생된 이후에 이 토지의 점유를 상실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등기청권이 바로 소멸된다 그러면 안 되고, 점유를 상실했으면 그 상실한 때부터 이제 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 지나야? 10년이 지나야 이제 이 등기청권은 없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또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시효익 포기로 볼 수 없으면 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소멸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그 점유 상실한 때부터 10년간 등기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이 됩니다. 나중에 등기청권은 이제 요 점유취득시효로 완성을 하는 등기청권하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 이걸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럼 살짝 얘기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이 제 부동산을, 아파트를 사서 이제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 즉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이죠. 그거 물청일까요? 채청일까요? 채청일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이 사기만 했지 소유권이 없지요. 아주 간단한 구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도 소멸시효 대상은 돼요. 채청이니까. 근데 이제 요거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매수인이 등기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점유를 넘겨받았다면 그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그래, 구조가 비슷해요. 근데 다른 게 좀 있어서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잘 맞추셨어요. 그런 식으로 물청이냐 채청이냐를 구별하시면 된다고. 구별 기준만 정확히 되고.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등기 청구를 하려면 당연히 상대방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하는가? 이게 우리 점유취득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기준이에요. 다른 말로는 이제 시효 완성 효과를 누구한테 주장하느냐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아무나한테 등기해달라고 또는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 당연히 소유자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 소유자는 뭐 당시 소유자여야 돼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여야 돼요. 그 다음에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권 등기가 됐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진짜 소유자는 아니죠. 그 소유권 등기가 무효라면 걔는 진짜 소유자 아니지. 자, 그래서 상대방이 되려면 진짜 소유자예요. 진정한 소유자여야 돼요. 자, 요걸 잘 기억을 하세요. 요것 때문에 수많은 판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요것만 이해하시면 판례를 사실은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럼 봅시다. 어떤 판례들이 나오는지.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 여기 시효 완성 당시 시점이 몇 년이에요? 20년. 그러면 이전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죠? 자, 얘가 여전히 계속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자, 가지고 있다가 여기 2017년도에 18년 하려다가 발음이 좀 그래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줘 버렸어요. 됐나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효가 완성됐어요. 자, 그럼 을은 이제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소유자인 갑한테 해야 돼요? 병한테 해야 돼요? 병한테 해야 되는 거지. 요 시점을 보란 말이에요, 요 시점을.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외우려면 기준점만 잡으면 돼요. 그런 얘기는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몇 사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취득 시효가 중단된다, 계속 진행된다. 진행되고, 그러면 계속 진행돼서 뭐가 됐으면, 시효가 완성됐으면 그 당시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한테 등기 청구를 하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을 표현할 때는 소유권 등기가 여러 번 됐다면 그 등기 중에 맨 마지막으로 등기된 사람이겠지. 그래서 최종 등기 명의자에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꾸면 이 구조가,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갑이라는 애가 쭉 이렇게 소유자로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얘한테 등기를 해줘야 된다고. 즉 얘는 얘한테 등기해달라고 이제 청구할 수 있는데, 요 사람이 바로 판례의 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만 얘가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면 지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니까 등기를 해줘야 되지만, 얘가 등기해 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럼 아직까지는 지가 법적인 소유자니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넘겨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요.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을은 요 병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죠.
얘는 시효 완성당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그럼 현실적으로 얘는 얘한테 등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니, 등기가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등기를 내줘?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악용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뺏기느니 얘한테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겠다. 그래서 별짓을 많이 한다는 얘기야, 이게. 구조가. 그래서 이 판례들이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 구조대로 그대로 돌아가시면 돼요.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자, 시효 완성 기간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경됐어요. 취득 시효가 중단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시효 취득자는 이제 누구한테? 시효 완성 당시 등기명의자. 그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최종 등기명의자에게 시효 취득 주장할 수가 있다. 이걸 외웁니까? 아니, 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성 전에는 소유자가 달라져도 중단 사유가 아닌데, 완성되기 전에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그 토지에 세금 안 냈다고 압류가 들어왔어. 자, 시효가 중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그거보다 더한 소유자가 달라져도 중단이 안 되는데, 압류나 가압류가 됐다 하더라도 중단 사유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시효 완성 당시 어떤 소유자에게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진정한 소유자. 그럼 디귿 보니까 이거 답이 당연한 나오죠.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보전 등기나 이전 등기가 돼 있는데 그 등기가 뭐라면 이 사람은 진짜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게 맞지 않으니까 당연한 얘기가 되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그래서 시효가 완성됐으면 완성된 후에 법률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차근차근히 따지면 돼요. 자,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었다가 자, 을이 점유를 시작해서 2020년도에 시효가 뭐 됐다고요? 완성됐어요. 그러면 갑이 계속 소유자로서 등기되어 있다면 얘가 시효 완성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등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현실로 등기 안 해줄 거라고요. 그러면 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을 명의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자,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둘 사이의 이제 관계를 따져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을은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등기해달라는 청권이 발생된다고 그랬고, 이 등기해달라는 청권은 물청, 채권적 청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가 채권이면 여기가 의무, 뭐? 채무. 그러면 얘와 얘 사이는 등기해달라는 채권과 등기해줄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는데, 이 채권, 채무가 둘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건가요?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그런 것까지 나왔다니까. 시효가 완성됐으면 시효 완성자와 소유자 사이에서는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채권 채무 관계는 발생돼야 한대요. 되죠. 뭐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채권 채무만 발생됐을 뿐이지 얘는 아직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고 법적인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지. 그럼 얘가 보니까 내 땅을 요 놈이 지금 점유 사용하고 있으니까 야, 내 땅이니까 빨리 그 토지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렇죠. 하려면 완성 전에 했지. 20년 동안 기다려줬는데 뭐 하다가 이제 와서 하냔 말이지. 그래?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럼 요 놈은 남의 땅을 부당하게 지금 사용했으니까 그럼 사용료 내놓으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뭐 됐어요? 완성. 여기서 이미 다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지 마시라니까. 힌트를 다 주잖아요. 뭐 됐다고? 완성이면 끝난 거야 이제. 자, 여러분이 시험을 치렀어. 시험 치렀는데 조금 더 공부하려고 그래. 뭐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려면 그 전에 했어야지. 단어에서 다 나온다니까. 완성했으면 끝난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완성했으면 아무리 지가 소유자라 하더라도 완성자한테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고 조용히 등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법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그거 하나 체크하십시다.
자, 완성 후에 소유자하고 시효 완성자 사이 관계에서 일단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는 아니야. 그러면 뭐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한 얘기죠. 자, 하지만 아직은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 대해서 내 땅 내놔라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도 할 수 없어. 그럼 뒤집으면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겠지. 됐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20년 동안 시간 잡았는데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자기 땅을 지금 20년 동안 이놈은 방치한 거 아니야 지금. 뭐 하다가 2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소유자로 생각해가지고 애지중지 지금 관리하는 사람한테 지 땅이라고 주장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너는 조용히 등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법적으로는. 근데 현실에서 얘가 등기를 해줘 안 해줘? 안 해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이용한다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놈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미쳤냐? 그래서 형한테 등기를 해주게. 하지만 자기는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빨리 벗어나면 되는 거지.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직은 지가 소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팔아서 넘겨버리지. 됐나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얘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얘한테 이제 요 시효 완성 주장하면서 등기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등기청구는 얘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얘는 현실적으로 등기해줄 수가 없지. 그럼 뒤집으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권 이전기 받은 사람은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소유권 취득해서 얘를 내보낼 수 있다고. 이해됐어요? 예. 그 구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얘가 시효 완성됐다는 것을 알았냐 몰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알고 샀든 뭐 알고 팔았든 뭐 했든 얘는 그대로 소유권 취득하고 또 얘는 얘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시효 완성자는 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 소유권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를 불문하고 시효 취득으로 대항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자,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제3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는 안 나오고 이제 니은하고 디귿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이걸 또 외우려고 그런다. 그럼 이 구조 잡았으면 보세요. 이 질문이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줄여서 나오겠지만 자, 시효 완성자는 물어보는 게 그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오면 이쪽을 바꾸겠죠.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 골라내시라는 거지. 그럼 누구에 대하여가 있어요? 그에 대하여. 그럼 그가 누군지를 보셔야 되겠지. 그럼 그가 누군지를 설명해 줄까 안 해줄까? 해주면서 물어보지. 그럼 여기 있잖아. 시효 완성 전 설정되었던 가등기에게서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마친 자. 자, 이쪽은 이제 빼버리겠죠. 요자에 대해서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답 다 알려줬잖아. 예. 자, 그러면 시효 완성 주장하려면 뭐 당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해.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마쳤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완성 당시에는 소유권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이다, 안 돼 있는 사람이다? 그럼 할 수 없다. 결론 나와야지. 근데 여기부터 들어간다고. 완성 전 가등기부터 해서 가등기 아직 안 배웠는데? 가등기가 뭐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안해가면서 들어간다고. 그게 일반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게 아니라 포인트는 여기. 그러면 디귿도 마찬가지죠. 자, 디귿도 보시게 되면 시효 완성자는 자, 주어가 여기 완성자는 명의 신탁자에 대해서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여기를 바꿔놓겠지. 그럼 누구에 대해서? 명의 신탁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또 어떻게 공부하시냐? 명의 신탁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 그럼 얘가 지금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등기가 돼 있냐 안 되냐를 따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설명해줘 안 해줘?
해주죠. 그럼 여기부터 읽으시면 명의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명의 신탁 해지가 되어서 그 등기 명의가 명의 수탁자로부터 명의 신탁자에게로 이전이 됐대. 자, 여기 나왔지. 명의 수탁자에서 명의 신탁자에게로 뭐 됐다고요? 이전. 언제? 완성된 후에. 그럼 이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완성 당시에는 소유권 등기가 돼 있는 사람, 안 돼 있는 사람? 안 돼 있으니까 주장할 수 없다. 답을 다 알려주는데 이 판례를 외우는다니까? 아니,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명의신탁부터 시작해서 명의신탁 해지가 뭐예요? 해가면서 엉뚱한 걸 가지고 고민해서 어려워. 어렵지, 명의신탁 자체는. 예? 근데 이건 명의신탁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항상 기준, 법은 기준 잡아놓고 그 기준대로만 가서 대입해서 뽑아내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고. 자, 근데 이게 이제 이중매매 논리가 이제 여기에 적용돼요. 그러니까 얘는 을한테 팔진 않았지만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얘한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얘한테 팔아버렸다고. 그러니까 꼭 이중매매하고 비슷하더란 말이죠. 팔아놓고 다시 판 거하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중매매에서 우리가 배우신 것처럼 제2매수인은 요 첫 번째 매매 계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샀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한다고 그랬지. 그 원리 그대로 그 이론을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근데 얘가 요 이중매매 뭐 했다면, 저가담했다면 이제 이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니까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겠죠. 뭐 제가 그런 거 설명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문 속에 못 자 들어갔으면 그럼 무조건 뭐다? 무효다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넓혀요, 이제. 그럼 시효 완성 후에는, 자, 아직 을 명의로 등기되기 전까지는 법적인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에요. 갑이지만 얘는 시효 완성자에 대해서는 소유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됐나요? 하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적법한 소유자로서 거래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는 지금 팔아넘기거나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얘기했지만, 자, 이럴 수도 있겠지. 얘가 병한테 돈을 빌리고 요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요. 또는 근저당권 설정해 줘. 여기까지 되셨나요? 뭐 후에? 시효 완성 후에. 그럼 이 저당권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다 인정해 준다고요, 이제. 그래서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권 이전받은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 것처럼 시효 완성 이후에 제한 물건을 취득한 사람도 다 인정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얘가 소유권 등기가 된 게 아니라 무슨 등기가 됐어요? 그럼 소유권 등기는 여전히 얘한테 있겠죠? 그럼 얘는 뭐 당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니까. 자, 얘는 얘를 상대로 해서 등기해달라고 청구하고 안 해주면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얘가 이겼어. 그럼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게 두 개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놈이 소유자로서 돈 빌리고 설정했던 병의 저당권 등기는, 자, 없어진다, 인수된다? 인수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문에 시효 완성 이후에 뭐 저당권 설정됐는데 그 이후에 소유권 취득한 시효 완성자는 저당권에 부담이 없는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죠. 그렇게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나왔어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이제 그걸 넓혀가지고 우리 시험에 나온 건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하면서 남이 돈 빌린 저당권에 부담을 가지면서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시효 완성자라면 깔끔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걸 바라겠어요? 저당권 붙어서 들어오는 게 원하겠어요? 깔끔해, 당연히. 근데 법적으로는 이 등기가 유효다 보니까 이렇게 인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저당권 등기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얘가 갚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갚아가지고 말소를 시켰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깔끔한 소유권 취득했죠? 깔끔하게 소유권 취득했지만 약간 찝찝해, 안 찝찝해? 찝찝하잖아요. 내가 갚을 것도 아닌데 지금 여러분이 돈 갚아서 없애버렸다고. 그러니까 원래 돈을 갚아야 될 누구한테? 갑한테. 네가 갚아야 될 것을 내가 대신 갚아서 없앴으니까 그 돈 내놔라 할 수 있냐 없냐. 이제 그걸 우리 시험에서 나왔다고요.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렇지. 그래요. 얼마나 쉬워. 왜? 어차피 너는 소유권 취득할 거야, 말 거야?
할 거고, 그럼 소유권 취득하면 이 저당권 인수된다, 안 된다? 인수되지. 그러니까 그거 싫어서 네가 갚았으니까 이것은 남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한 거니까 이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이나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기 싫으면 갚지 마로. 그러기 싫으면 소유권 취득하지 마로. 그 얘기예요. 되셨죠? 네. 그러니까 구조만 정확히 잡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효 완성 전과 후를 딱 구별하면서 들어가시면 된다고. 자, 시효 완성으로 해도 그래서 원소유자로부터 제한물권을 취득한 자는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전제를 깔았어요. 따라서 취득 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돈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등기했어. 그럼 소유권 취득하겠는데 저당권에 부담이 있는 없는? 있는 소유권 취득한다 해야지. 없는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고.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그러기 싫어가지고 원소유자에 의해서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즉 돈을 뭐 했다고요? 변제, 갚아버렸다고. 사실은 자기 채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빼버리고 원소유자한테 그걸 부당이득을 이유로 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여기 써놨죠. 그건 그 뭐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지 그 원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니까. 이해됐어요 이제? 자, 됐습니다. 계속 이제 시효 완성 후의 법률관계로 해서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가장 간단한 것들만 정리해드렸는데 별별 짓을 다 해요 요놈이. 근데 그 별별 짓은 볼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효 완성 후에 이제 얘가 문제가 아니라 을은 시효가 완성됐으면 자, 등기를 함으로써 남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효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럼 반드시 이 사람은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꼭 반드시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됩니까? 그래야 돼요? 아니지, 이건 자유지. 이거 당연한 얘기지. 이건 생각할 게, 물어볼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차근차근 확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시효이익이 뭔 줄 아시죠? 뭐 할 수 있는? 등기해가지고 남의 토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이에요. 뭐 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해서. 하지만 나 등기 안 하겠다? 뭐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니까 아 그래요? 아 당신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사이 잘 사용했습니다. 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걸 시효이익 뭐라고 할까? 포기라고 그런다고요. 당연한 얘기지. 우리가 이제 이런 비슷한 게 기한이익이라는 것을 배우셨다고. 기한의 이익은 누구 이익을 위한 것으로? 채무자. 하지만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지. 갚아야 될 시기가 있지만 미리 갚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나오면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들어가셔야 이게 읽히는 거지. 그냥 눈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고 몇 번씩 얘기했어요. 이걸 누가 못 읽어? 다 읽지. 자, 그럼 시효이익도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는 자유야. 포기해서 등기 안 해도 되고, 시효 완성했으니까 꼭 소유권 취득하고 싶으면 등기해서 뭐 소송을 통해서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시효 완성 이후에도 시효이익을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어. 그럼 이것은 의사표시인가요? 아닌가요? 의사표시지. 포기는 항상 법에서 포기하라고 그래? 자기 의사대로 포기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응? 아니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이 머릿속은 자꾸 법하고 다른 생각이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지분 먹여 그러지만은 자, 물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소유권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꼭 그걸 주거라고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 세금도 막 나오고 쓸데없는 땅인데 그거 뭐하러 가지고 있어? 아니,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제가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다니까. 대단해 저희들도. 이게 이런 분들 저희들이 다 합격시킨다니까. 기가 막힐 일이지 이게.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이 공인중개사 하신 이 그 교실은 마법의 교실이에요. 마법의 교실. 막 이렇게 정신없는 분들도 다 합격나간다니까. 왜 소유권을 왜 포기를 못해? 지 마음이지.
아,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어. 저당권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 뭘 그래. 아, 포기는 지 마음이지. 예? 그럼 물건을 포기하면 물건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거 등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등기를 해야 물건이 소멸될까요? 자동으로 소멸될까요? 그렇지, 등기를 해야지. 어? 항상 구조는 물건의 취득뿐만 아니라 물건을 소멸하는 것도 물건 변동이잖아요. 그럼 그 공식에서 놀아야지. 그럼 물건 변동의 효력은 뭘 해야 되는 것과 뭘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등기해야 되는 것과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럼 차이점은 뭐로 인한 것과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그러면 등기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법률 행위인지 법률 규정인지를 따지란 얘기지. 외우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모든 걸 외우려니까 머릿속이 부하가 돼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아, 머리 터지겠나. 이거. 뭘 터지기는. 안 터져. 걱정하지 마라. 아, 당연히 포기는 자기 의사대로 포기하는 거니까 이거 법률행위지. 법률행위 중에 단독행위겠지. 예, 그럼 당연히 단독행위든 뭐든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구조가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이제 등기할 필요가 있냐 없냐 해서 이걸 자주 낸다고. 왜? 우리 민간인들은 자기 소유권을 포기했으면 그걸로 끝나지 뭘 등기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그냥 이걸 문제를 등기할 필요가 없다, 등기할 필요가 없다로 자꾸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하는 어떤 그 포인트를 잘 잡으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그걸 잡아낼 수 있어. 아, 그럼 당연히 시효이익도 뭐 할 수 있어? 포기할 수 있고, 포기는 의사표시죠. 그러면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고. 누굴 상대로 해서 시효이익 포기를 해야 포기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 문제. 이건 물건을 포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 똑같이 다시 여기로 오는 거예요. 뭐 당시?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한테 해야지 아무나한테 시효이익 포기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자, 시효 완성자 시효이익 포기는 자유라고 하든 말든 자유인데 다만 하려면 자,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한테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을이 등기를 했어요. 자, 요때 2020년 지나서 뭐 소송에서 이겼던 해가지고 2023년도에 자, 얘가 등기를 했으면 이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겠죠? 자, 여기선 두 가지만 보시면 돼. 이 소유권 취득이 승계 취득, 즉 갑으로부터 이렇게 승계된 거냐, 아니면 을이 원시 취득한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승계된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을 봐요. 두 번째,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그러면 어느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느냐, 등기한 23년도에 효력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시효가 완성된 2020년도부터 얘가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점유 개시한 2000년도부터 얘가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보느냐, 이 문제인데, 자,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둘이 소송을 많이 하겠지, 현실에서는. 그럼 소송 한 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버려야 되겠죠. 근데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얘는 23년도에 소유권 취득하는 게 돼버리죠. 그럼 거꾸로 그전에는 얘 거란 얘기지. 그럼 얘는 또 얘한테 가만 안 있겠어요? 그럼 그 사이에 내 땅 사용한 사용료 내놓으라고 또 소송 들어가겠지. 그럼 서로 싸우다 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송 한번 붙었으면 모든 사건을 한 방에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언제부터 소유권 취득한 걸로? 점유 개시한 때부터. 그거 깔끔하잖아, 그러면. 그럼 얘는 찍소리도 못하고 다 뺏겨버리는 거죠.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유를 아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의 효과로는 두 가지 봅니다. 자, 무슨 취득이고요? 원취득이고. 자, 언제 소급한다고? 점유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론을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보세요. 점유취득 시효 옳은 것 그랬어. 옳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키워드는 이게 보여야 되겠지. 요거 뭐? 악의의 무단점유.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지.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 자주점유.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2번의 키워드는 여기겠죠.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요 놈이 맞겠지. 일필지 토지 일부는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거 빼고 행정재산 빼고는 다 된다고. 그러니까 외울 이유가 없지. 없다 그래서 틀렸고. 자, 4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이렇게 문장이 길면은 문장을 쪼개세요. 그럼 쪼개는데 그냥 막 쪼개는 게 아니라 일단 주어를 찾아야지. 주어가 있으면. 여기 주어는 누구예요? 시효 완성자는 그래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의해서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이제 얘가 상대가 되겠지. 그래서 결론은 물어보는 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마친 자, 요놈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냐 아니냐 따지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마쳤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된 사람이니까 얘한테는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따지는 거지. 부동산의 압류 또는 예요. 도가 아니라 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시키나요?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럼 당연히 2번이 옳은 걸로 정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의외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그 나올 수 있는 지문들만 정확히 정리하시면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자, 34회 때 나왔던 거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옳은 것 그랬어. 자, 이제 국유재산 나왔으니까 나누라고 그랬어. 일반 재산이 시효 완성이 됐다. 자, 일반 재산은 취득 시효 할 수가 있죠. 근데 행정재산으로 돼버렸다고요. 그러면 일반 재산일 때 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그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됐고. 자, 2번은 등기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봤어.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시효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냐 아니냐를 따지란 얘기죠.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는 써졌으니까 이제 진정한 소유자냐 아니냐를 따지란 얘기지.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뭐래? 그러면 얘는 소유권 등기가 돼 있지만 진짜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까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오케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자, 3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냐 그랬는데 뭐 된 후에? 아, 완성됐는데 뭘 청구를 해? 끝났지.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 해야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가 완성됐어요. 자, 그러면 점유자는,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취득하는데 당연히 이거 뭘 해야 돼? 등기해야지. 뭐 미등기 부동산을 시효 취득했다 하더라도. 근데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한다고 틀렸고 또 나왔죠. 압류되면 시효 중단되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나온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럼 역시 여기도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요. 이런 거 내는데 뭘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취득시효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216페이지 간단하게 볼 거 하나가 있어요. 뭘 보시냐면 교재를 보세요. 216페이지에 거기 첨부라고 나와 있죠? 첨부. 예. 거기 그래서 옆에 뭐 기출 표시가 쭉 돼 있는데 사실 첨부가 문제가 아니라 첨부는 세 가지예요. 당연히 이것도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에요. 법률행위, 법률규정. 근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것은 217페이지 2번. 뭐가 나오냐면 부합이에요, 부합. 부합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부합은 물론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나중에 저당권 들어가게 되면은 요 얘기가 꼭 나와요, 반드시.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럼 부합이 뭐냐면 부합. 붙어서 합해졌다는 얘기예요. 뭐가 붙어서 합해졌어? 아니, 두 개 물건이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 물건이 합해져가지고 한 개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소유자가 여러 명이었겠죠? 근데 이제는 물건이 몇 개로 돼 있어? 하나. 그러면 그 하나의 소유권을 그 여러 사람 중에 누가 소유권 취득하느냐? 이걸 정하는 거예요. 자, 예는 들지 않겠어요? 뭐 간단히 예를 들죠. 여러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을은 나무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토지와 나무는 같은 물건, 다른 물건인데 나무를 그냥 두면 이거 말라 죽잖아. 그래서 을이 여러분 토지에 여러분 허락도 없이 나무를 심었다고요. 그럼 나무가 토지에 붙어버렸죠? 자, 이랬을 때 이 나무를 토지의 일부로 봐서
토지 소유자가 이 나무까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부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이 나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게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저당권에서 꼭 나온다고요. 만일에 여러분이 이 토지에, 자, 요 놈이 나무를 심기 전에 이 토지 담보에서 이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그러면 나중에 저당권 들어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게 어디까지 미치냐 이런 거 들어오는데, 자, 그러면 부합물은 토지의 일부가 돼버린 거죠? 그럼 당연히 토지의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지. 그럼 여기서 부합물이냐 아니냐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미치냐 안 미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인 부합물이 뭐고 부합물이 안 되는 게 뭔지를 그것 정도 구별하시고 돼요. 자, 그럼 법조문 하나 들어갑시다.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잡아놨어요. 자, 그럼 부합이 되는 물건, 부합물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로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을 많이 하겠죠. 근데 부동산도 부합할 수 있냐가 문제가 돼요. 우리 판례는 부동산도 부합할 수 있다라고 봐요. 여기 예를 들어서 증축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지. 나중에 이제 보셔야 되는데, 건물의 증축 부분도 부동산이죠?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부합물로서 대표적인 게 주유소 지하에 배설된 유류 저장 탱크. 이것도 토지의 부합물로 봅니다. 그럼 당연히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유류 저장 탱크에도 효력이 미치겠지. 자, 부합물과 피부동산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합하는 물건의 가격이, 아까 나무의 가격은 한 4그루 심었는데 각각에 한 그루씩 1,000만 원이야, 4천만 원인데 토지 가격은 저 시골에 있는 땅에서 한 2천만 원밖에 안 돼.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동산 소유자가 나무를 소유권 취득 못하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합한 물건이 타인 뭐에 의하여?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일 때에는 그건 부속시킨 자가 계속 소유권을 갖는 거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부합물이 되지는 않는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이죠? 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무를 심는데 무단으로 심었다면 부합이 되는 거죠. 그때는 정당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 없는데 을이 여러분의 이 토지를 빌렸다고요. 빌린 권리 지상권이나 임대차에서 임차권을 가지고 여기다 나무를 심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가 여러분 토지에 심겨져 있다고 이것도 부합되나요? 아니지. 이때 나무는 누가 갖는 거고? 을이 갖는 거고, 토지는 여러분이 갖는 거고, 이게 따로따로지. 되셨죠? 예.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타인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킬 때는 부합이 안 돼요. 그럼 권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것은 부합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 사실은. 자, 그러면서 이제 관련 문제에서 건물의 부합이 나오는데, 자, 건물은 이건 무단으로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든 뭐 하든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는 항상 독립적인 부동산을 하니까 건물은 토지에 절대로 부합한 일이 없어요. 부합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저당권하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갑의 토지에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었는데 그 후에 갑이 건물을 졌던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졌던 건물에 올라가 있어요. 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그럼 얘가 돈을 못 갚으면 이 저당권자는 경매 들어가겠죠? 그럼 경매는 토지만 들어간다. 원칙적으로 토지 건물 다 채울 수 있다. 토지만 들어가야지. 토지만 미친다면서요. 예.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건물까지 저당권으로 경매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예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건물 증축 부분인데 이게 이제 따로따로 써놔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서 이제 보시는데, 자, 건물의 증축 부분이 나오면 이건 권원희 씨 증축했냐, 권원 없이 증축했냐, 그걸 안 따져요. 자, 만일에 A 건물이 있는데 이걸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을이 임차인이야, 빌렸어.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이 건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근데 여기가 너무 좁아. 이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그 좁아서 얘가 돈 들여가지고 여기다가 증축을 이렇게 했다고요. 위에 올렸어. 자, 그러면 이 증축 부분이 A 건물에 부합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부합이 된다면 이건 전부 다 하나의 건물로 갑이 갖는 거고, 이게 부합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은 갑이 갖지만 이 부분은 을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건물이 몇 개? 2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것은 읽으면서 답이 나와요. 증축 부분이 부합되냐 안 되냐 읽으면서 기존에 있는 건물과 독립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면 돼요. 자, 독립성 또는 독립적인 효용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은 부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합이 된다는 얘기겠지. 독립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한때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럼 독립이 안 됐으면 여러분들은 일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일본이었지. 일본 나라이지. 독립이 안 됐으면. 근데 뭐가 됐으면? 독립이 됐으니까 국가가 2개가 나눠지는 거지. 당연한 이치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뭐가 있다면, 독립성이 있다면 이건 부합되지 않고 따로 2개의 건물이 된다는 얘기지. 됐죠? 예. 그럼 증축 부분 나오면 뒤 읽으시면 될 거 아니요? 예. 그러면 이걸 같이 써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같이 써주는 게. 근데 여기서 보시면 건물 증개축한 경우에, 자, 그래, 기존 건물과 부합 여부가 문제되는데, 자, 그 증개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과 독립된 별개 건물인 경우 이렇게 했으니까 독립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부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셔야 돼.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긴 한데, 자, 여기 217페이지 또 뭐가 나와요? 증축 부분. 자, 읽어보니까 독립성이 있어, 없어? 없으면 부합이 되겠지. 그러면 이 부분을 같이 써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 되니까. 되셨어요? 예. 우리 열심히 잘 쓰셨는데, 예. 조금 그런 부분들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증축 부분은 읽으면서 보면 된다. 독립적 효용이 없다. 그럼 부합되는 거고요. 예.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부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뭐 수목은 다 얘기했으니까. 자, 아주 독특한 판례로 이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남의 땅에 배추 같은 거. 이런 걸 재배했을 때. 이 농작물은 권한이 있냐 없냐를 안 따져요. 이건 무조건 경작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것은. 뭐 권한 없이 함부로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했든 권한이 씨했든 상관없어요. 자, 됐었어. 여기까지 이제 부합에 대한 얘기, 부합이 되고 안 되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아주 또 소유권 파트에서 매번 나오는 222페이지 공동소유 파트로 들어갑니다.